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모시고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에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평창군은 올해 올림픽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힐링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왕기 평창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를 맞아서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과 평창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창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동안 2년 동안이 되겠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여러분들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지난해도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이민년 새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우리 평창군정과 함께 하시어서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평창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평가받으면서 이제 치러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어떠한 유산 사업을 정립할 것인가를 갖다가 아직 정하지 못했었죠. 지난 3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정립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평창 평화 포럼이라든가 또 평화와 관련된 평화주간 행사, 또 평창 평화 테마파크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평창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의 유산 사업의 실현과 실천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공공기관, 또 기업 유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업 정책에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 또 복지,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대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다방면에서 좀 바쁘게 걸어오신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민선 7기 군정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인데 올해 목표는 군정 목표는 좀 어떻게 삼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지역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목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목적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또 공공기관 유치를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관광 거점 시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열악한 농업 환경을 경쟁력 있게 갖추려면은 농업 기반 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잘 해서 농업 생산 단가를 가장 작게 드리는 그런 농업군의 기반을 맞춰야 되고 또 균형을 맞춘 관광 거점 시설을 또 완비해야 되고요. 또 교육 복지, 또 고령화 이런 것들을 미흡한 부분들을 빨리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이제 한층 더 나아지는 평창군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평창하면 또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내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군수님께서는 임기 동안 자칫하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는 평창 올림픽의 그 유산을 되살려내는 그런 작업들에 좀 몰두를 하셨는데 올해도 그 작업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예, 일단은 이제 평창 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이제 정립을 했고요. 이런 정립된 유산 사업의 방향을 이제는 추진을 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성장
그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치고 나서 평창에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평창하면 다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알려진 도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올림픽의 유산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의 품격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유산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올림픽 도시로서의 문화예술 분야도 품격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도시에 맞는 그런 품격을 갖추는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평창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또 평화 포럼 같은 그런 이제 평화 올림픽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평창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평창군에서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을 꼽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단체로 많이 다니시고 이제 버스를 이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소규모 단위죠. 가족 단위라든가 또 아니면 개인 아니면 지인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관광 트렌드인데 우리 평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치유 숲 또 이런 곳에서 휴양할 수 있는 휴양 치유를 할 수 있는 힐링 관광에 목적을 두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양림도 이제 지정을 받아서 장암산 일대를 개발 중에 있고요. 또 목재 체험관, 또 휴양 힐링 센터도 이번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부근에 또 관광 거점 시설이 되는 석부작이라든가 물환경 체험센터, 또 수학 아카데미아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수석 전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돌 문화를 갖다 체험할 수 있는 공원, 바위공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관광 거점 시설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그 대화면에 있는 그 동굴을 이용한 관광 시설, 또 박림면에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준공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진다면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쪽에 기존에 있는 관광 거점 시설들과 어우러져서 체류형 관광 숙박형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정말 다른 지역에는 보기 어려운 좀 차별화된 콘텐츠들로 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골고루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이 관광뿐 아니라 앞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농업 분야에 좀 대규모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농업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반을 잘 갖추어서 생산 단가와 또 경쟁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또 요즘에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현재 1,000억씩 투자를 했고요. 이런 기반 시설이 점점 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소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는 농업의 기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계화를 해서 지금 벼농사는 100% 기계화가 됐거든요. 농약까지 전부 다 드론으로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밭농사는 이 식물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평지가 있는 반면 또 경사진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농업 기계가 여기에 이제 맞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기계화를 좀 앞당기고 있고요. 또 이러한 여기에 어떤 영양제라든가 농약 치는 것도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전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새로운 농기계를 대량 구입해 놓고 농민은
이것을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이 농기계를 사느라고 많은 돈을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농기계 구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군에서 마련해 놓은 이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면 되겠죠. 평창군의 전통 산업인 이제 농업, 또 관광, 또 여기에 새로운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좀 집약되면 이제 평창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평창형 뉴딜을 또 선언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평창형 뉴딜 사업은 정부 뉴딜 사업에 맞추어서 우리 평창에 맞게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맞는 사업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한 2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평창형 뉴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은 관광 분야, 또 올림픽 유산 분야, 또 교육 분야, 또 친환경, 에너지 분야 이런 곳에서 또 농업 분야 이런 쪽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본격적인 이런 이 공모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국비 확보를 통해서 또 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또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을 하셨잖아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 공급도 한 250만 장 했고 저소득층이나 또 복지시설에는 한 15만 장을 이제 지원을 했죠. 그 전년도에는 한 92억을 군비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투자했고 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 많은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원을 했죠. 올해에는 우리가 그 겨울 동안이라든가 또 여름에 있는 축제 이런 것들을 다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제에서 절약된 돈,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또 취소가 되고 이래서 이런 마케팅 분야에 절약된 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또 개인별로는 20만 원씩 해서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좀 어려운 국면을 좀 타개하고 또 경제적인 순환 효과도 이루게 하려고 이번에 한 130억 정도를 마련해서 지원을 마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이번 뭐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좀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코로나 극복을 이제 한다는 거는 현재 어떻게 단언하기는 힘들고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그러한 것이 잘 지켜짐으로써 지역사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올해는 좀 더 강구해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종식이 돼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말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죠. 네, 빨리 좀 더 활성화되고 더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평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평창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이긴 한데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평창군에서도 또 올해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예, 우리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희는 물론 교육, 복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유치와 또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런 일자리와 기업 유치로 인해서 인구 감소 요인을 막는 원년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 유치와 또 공공기관 유치 또 아울러서
농업 기반을 갖추고 관광 거점 시설화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도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창 평화 포럼이 이제 비대면, 대면 이렇게 좀 축소해서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 올해도 원래 평창 평화 포럼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제 치루어지게 되는데 올해는 좀 연기가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22일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함께 치러질 계획이고 전년도에는 한 2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나라가 이제 참여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평화 포럼이 어떻게 지향되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지도 또 많은 정보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하는 평창 평화 포럼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있어서 평창군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했다고 좀 평가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요? 예, 2년 동안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우수 사례가 4건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그중에서 2건이 평창군의 수범 사례가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대관령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발병된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일시에 전수 조사를 빨리 맞추어서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방림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연에 차단을 함으로써 지역 전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방역 사례가 전국 4건의 사례 중에 평창군의 모범 사례가 2건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군수님도 전문 분야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또 방역을 하신 덕분에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이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또 이렇게 우수한 또 방역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군수님 새해를 맞아서 또 이렇게 대담 말씀을 나눴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난 해가 쉽지만 않은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평창군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산도 6,300억이라는 예산을 얻어와서 강원도에서 6번째 예산 규모이고 군 단위로서는 2번째 예산 규모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어려움 속에서 또 성장을 거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환기 평창군수와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